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다음 주 매매를 준비를 위한 일정 정리, 뉴스 정리, 그 다음에 지난주 강했던 섹터들과 해당 대장 종목들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하필 금요일 날, 네, 미증시가 급락으로 끝나갔고 조금 체크할 이슈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FOMC 회의 금리 인상 인하 발표 전에 조정이 나왔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애매하게 버텼고 또 오라클 사태 때 차라리 급락이 나와버렸으면은 오히려 매매하기는 다음 주 반등 기대하면서 나왔을 텐데 애매하게 시장이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금요일 날 지금 미증시가 조금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근데 또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걱정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일정이랑 뉴스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 대응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일정부터 체크해 보시죠. 일단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제한적입니다. CPI 발표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신규 상장들이 좀 많습니다. 바이오 쪽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주 관련주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나라스페이스 상장 이때 우주 관련주 전후로 또 한번 튈 수 있어서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18일 날 알지노믹스 이거 바이오 기업인데 이것도 체크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가 지금 알테오젠 무너졌지, 한올바이오 파마 무너졌죠. 그 다음에 펩트론 한번 무너졌었죠. 지금 대형주들,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한번 지금 강한 시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술적 반등 타이밍도 나올 때가 됐어 갖고 이것 때문에 그 대형주들이 오른다가 아니라 이런 어떤 갑자기 제약이 조금 살아난다 하면은 분위기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오라클 깨졌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은 예상해드린 대로 실적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이슈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브로드컴이 주가가 조정받았던 상태에서 나왔던 실적이면은 그냥 초급등 상태로 마무리됐을 텐데 이미 주가가 너무 높은 자리에서 괜찮은 실적 나왔다가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꼬투리 잡힐 말이 나온 이후에 나온 급락이었는데요. 만약에 지금 금요일 날 미증시에서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큰 낙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거를 뒤집을 만한 지금 이슈가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차라리 월화수 다 빠지는 건 너무 잔인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까지 반도체가 적어도 횡보나 조정 흐름이 나오다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 보고 또 컨퍼런스 콜에서 희망적인 얘기로 갑자기 도배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흐름도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그다음 18일 날 CPI 발표 있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 이미 금리 발표 이후에 나온 CPI라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이제는 지금 파월이 내년에 금리 당연히 인상은 선택지 없다고 했지만은 금리 인하를 몇 번 하냐가 이제 중요해 쟁점인데 점도표에 지금 한 번만 찍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한 번은 말도 안 되고 당연히 두 번, 세 번 그 이상이어야 된다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서는 지금 CPI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선 나와야 그래도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유럽 금리 발표는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은 지금 일본은 금리 인상 가능성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미 금리 차이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고 미국은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이기 때문에 유럽 금리 발표랑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중국 우대 금리 어떻게 나오고 있고 어느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추이인데 우리나라 지금 장기 금리도 튀었죠. 그다음에 미국 장기 금리도 튀었습니다. 웃긴 거죠.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인하기인데도 물론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길어져서 조금 이거는 뭐 추후에 금리 관련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은 분명히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이상 징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이슈들도 지금은 조금 같은 금리 이슈들은 또 특히나 뭐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미국, 우리나라까지는 지금 금리 관련된 이슈는 꾸준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일 날 미국 선물 옵션 만기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조정세가 쭈루룩 이어지면 이때 기준으로 반등을 할 거고요. 이 사이에 신고가가 나오면은 그거를 포지션 정리하는 반대 그 포지션에 물량들이 쏟아져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연말에 지금 12월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가끔 그 매매 동향 보시면은 이유 없는 자리에서 기관들이 갑자기 물량을 던지는 거를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지금 슬슬 기관들 입장에서도 지금 매매했던 거를 매매 수익을 확정지어야 본인들 보너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겠죠. 선물 옵션 포지션도 잡아넣었던 것들 관해서 롱 쳤던 사람은 이제 롱을 클로즈 해야 될 거고 숏 쳤던 사람은 숏을 클로즈 해야 되는 날이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거고 그 다음에 특히나 연말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주 보시면 삼진식품 어묵 회사인데 거의 8조가 몰렸다고 하고 식품 그 IPO 사상으로는 거의 뭐 최대라고 하는데 이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GDP 최초 발표. 미국 GDP는 총 3번에 걸쳐서 뭐 그다음에 뭐 예상치 뭐 최초 그다음에 뭐 수정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에 통해서 그 발표가 되는데 그중 최초치가 발표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있어갖고 휴장이 있을 거고 연말에 이때도 31일도 폐장 휴장이 있고 30일 날 전날에 이제 FOMC 의사록까지 있다는 거 뭐 엄청 큰 이슈는 없어서 오히려 이슈가 이렇게 제한적일 때 포트폴리오도 한번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그 매매 그 관련 복귀 영상은 따로 분리해서 찍을 건데요. 저도 거기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 뭐 이번 주는 신규 매수한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존 정리해야 되는 것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물렸던 것들 이제 연말에 조금 반등세 나올 때 정리하려고 추미할 것들 추미하고 또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스탑선 조금씩 올리고 익절선도 조금씩 조정하고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를 비워라가 아니라 지금 한번 정리를 이렇게 이슈가 제한적일 때, 이슈가 이제 슬슬 뭐 신규 상장들 관련해서 본인 개인 포트랑 상관도 없고 CPI도 지난번처럼 중요하지도 않고 뭐 이날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하루짜리 이슈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주셔야 내년은 정말 저는 또 주식 벌써 한 15년 하고 있는데 내년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또 본능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놔야겠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여기서 연말까지만 보고 정리해야겠다. 아니면 연초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포트에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 너무 없네, 반도체가 너무 없네, 바이오가 너무 없네 하는 것들, 혹은 뭐 2차 전지가 없네, 스테이블 코인이 없네,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는 시점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그 주도 테마 흐름표 이어서 보겠습니다. 역시나 로봇이 가장 강했고요. 조금 새롭게까지는 아닌데 정확히는 지난주엔 고속터미널로 그 설명드렸던 섹터가 재개발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동양고속, 천일고속만 볼 때는 이거를 주도 테마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도 테마, 시장의 가장 강한 테마가 되는 조건 중 하나가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많은 트레이더들이 볼 때 한 적어도 이 관련주가 5개 이상, 네, 그 5개 이상도 그냥 뭐 10%, 5% 흐름이 나온 게 아니라 대장주들은 상한가들이 막 뭐 2개, 3개, 4개씩 나오고 뭐 20%씩 급등하는 게 또 이어서 2개, 3개씩 나오고 뭐 적어도 이 관련주들이 한 10개 정도, 네, 최소 5개에서 네, 많게는 뭐 20개, 30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이 재개발 테마 관련주들이 1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한가 시세가 나오면서 지금 이따 뉴스도 체크해드릴 거지만은 어쨌든 주도 테마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닌 게 저는 이거 그 주 초반부터 이게 또 강세일 때 개인적으로는 그 주에 이번 주는 신규 매수했던 게 없던 게 그 이유가 이런 테마들, 네, 조금은 그러니까는 설명 들으면 납득은 가는데 시장이 2차 전지 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 있고 아직 안 간 것들 중에서도 뭐 조선 납폭과대 반등 나올 때도 됐고 하는데 굳이 구태여 이런 것들 이런 테마가 갑자기 상승할 때는 시장이 뭔가 조정을 앞두고 있다. 올릴 테마가 조금 이제 다 한 번씩 올려줬으니까는 찾고 찾다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이 테마 떴다고 시장이 조정 나올 거다가 아니라 시장도 당연히 바이오 먼저 올리고 싶고 반도체 먼저 올리고 싶고 자동차 올리고 싶고 2차 전지 올리고 싶은데 한 번씩 올려놓은 상태에서 찾고 찾다가 네, 이런 지금 섹터가 주목이 받을 때면 혹은 이런 섹터나 혹은 hed지성 테마 뭐 최근에는 독감 테마 같은 것들 이런 테마가 주목받을 때는 시장이 단기 조정세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인지는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그 뭐 금요일날 그 바이오도 또 한 번 더 급락이 나오긴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슈로 바이오도 조금 강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주목하셔야 할 섹터 중 하나가 또 우주 있습니다. 네, 우주 섹터가 이따 뉴스 같이 체크해 드릴 건데 좀 많이 강했어서 이런 것들도 조금 네, 일단 스페이스X가 네, 상장한다는 그 이슈 때문에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의료 AI가 잠깐 튀었습니다. 근데 거래대금 조금 붙어갖고 이따 관련주 체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건설이 사실 그 주택 공급 관련해서 이슈로 뒷파동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릴 때 차트상으로 뒷파동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있다. 건설 튀었을 때. 근데 손이 안 가는 것은 지금 건설주들이 중소형, 대형주는 제외입니다. 당연히. 중소형주 건설주들이 튀는 건데 지금 사실 재무적으로 위험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 건설 쪽으로 PF 문제도 억지로 한번 넘기고 그 다음에 지금도 사실 저 주변 지인분도 시행사 회장님이 계셔서 상황태를 한번 물어봤는데 진짜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는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섹터고 한데 근데 당연히 손이 안 가는 이유는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래대금은 안 붙고 있죠, 계속. 네. 그 다음에 전력설비. 네. 전력설비, AI 결국 인프라 부족, 전력 부족 터졌다. 이런 뉴스 있어갖고, 네. 한번 튀었었고요. 2차 전지도 전고체 배터리 쪽이랑, 그 다음에 에코프로 말고 조금 다른 종목들 살짝 튀었었고, 원전도, 네. 지난주에 SMR 쪽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주 후반 쪽에, 네. 그때 세 종목인가 체크해드렸죠. 태웅이랑 BHI랑 우진 이거 체크해드렸는데 세 종목이 갑자기 튀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됐고 자율주행이랑 자동차라고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때도 CES에서 내년 CES에서 현대차가 네,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좀 강했었습니다. 조금 더 종목들 보시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로봇
쪽에서는 SPG 계속 뭐 경고까지 받으면서 강한 흐름 나왔고요. PNS 로보틱스도 21선에서 네, 반등 나왔었고, 클로봇이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네, 클로봇 정말 강했고요. 그다음에 제형솔루텍도 강했고 신고가 흐름 나왔고, 고영은 의료 로봇이고, 그다음에 유진 로봇은 자율주행 관련주고요. 그다음에 현대무벡스도 그 현대 쪽 네, 로봇 관련해서 같이 튀었었고, 네, 뭐 SP 시스템즈, 뭐 공장 자동화 관련주, 네, 이런 식으로 로봇에서 한번 흐름 나왔고요. 아까 설명드린 재개발 쪽, 이제는 그 고속터미널 재개발이 아니라 서울 유력, 뭐 서초동뿐만 아니라 영등포까지 지금 확산돼 갖고 그쪽에 부지 갖고 있는 기업들이 튀었습니다. 네, 경방 같은 경우는 상한가 마무리 됐는데요. 이거 타임스퀘어, 네, 영등포 타임스퀘어 그때 그 부지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하림지주도 마찬가지고 대성, 네, 그러니까 기존의 천혜고속, 동양고속, 대성이 이 삼형제만 거의 강했다면은 그 뒤에 서부 T&D 붙고 KCTC 붙고 하다가 이제는 3표의 경방까지 붙은 흐름입니다. 뒷파동 나올 수밖에 없고요. 충분히 조정 나오면은 아마 뭐 기술 분석으로는 기술적 관점에서는 아마 반등도 기대할 수 있는 테마까지 성장이 됐습니다. 네. 제가 조금 애매하게 본다고 해서 이 시장은 안 갈 거야 라고 보는 것은 예전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계속 매매를 하고 시장에 참여하다 보니까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아마 매매를 안 할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럼에도 시장에 돈 들어왔고 시장이 맞고 시장이 갈 거라고 하면은 네, 설사 제가 매매 안 할지언정 결국 이런 테마는 어떻게 흐름으로 끝나구나. 이 정도 이슈면은 이렇게 엮여서도 갈 수 있구나. 처음에는 한 2종목밖에 관련주가 없었는데 종목들이 많아지고 관련주들이 많이 엮이다 보면은 더 이렇게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구나 라고 공부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이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예전에 저였으면은 이건 거들떠도 안 볼 그 테마지만은 이런 게 반복되고 학습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비슷한 테마가 나오고 시장에 이런 분위기에서 이때 이런 테마가 뜨면은 매매를 해야 되구나. 네. 라고는 학습이 되기 때문에, 네. 물론 그렇다고 막 본인의 가치관이랑 기준까지 다 바꿔 살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한 테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말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예시만 더 드리면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때 그 마스크 관련주랑 코로나 약 관련해서 이거를 코로나 때 이거를 매매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기회였죠. 근데 처음에 게시판에서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코로나 확산을 바라는 거냐, 니들은 이거 매매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확산됐다고 하면 좋아하고 주가 올랐다고 좋아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질병 그냥 감기여서 금방 끝날 이슈인데 이걸 뭐하러 하고 뭐하러 좋아하느냐 라고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오히려 기관 쪽, 네, 운용사나 기관 투자자들, 기관 트레이더, 프랍 트레이더들도 이 마인드였어요. 그냥 지나가는 감기고 나는 블랙 테마 안 해. 네, 나는 이런 뭐 질병 테마는 잡주고 이런 건 안 해. 라는 게 대부분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0배, 20배씩 하고 시장 1년 반까지 주도 테마가 되면서 네, 그때 뒤늦게 마인드를 바꾼 트레이더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동양고속이랑 천혜고속까지만 뛰었을 때는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유자들만의 영역, 이거는 할 수가 없었어 였고, 관련주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시세가 돈이 붙을 때는 맞아, 이것도 테마로 형성될 수 있구나. 제가 뭐 그렇다고 진입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공부는, 그 다음에 추적과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은 아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그때 이뮤논시아 체크해드렸고, 비만 치료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동제약이 튀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약품도 그때 탈모 치료제로 한번 설명드렸고, 에임드 바이오도 그때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점상 나왔던 종목들은 뒤에 조정 나오고 뒤풀이 파동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뒷파동 화끈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제약도 이슈 있어서 잘 나왔고 소록수는 아리바이오 관련주죠. 네,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시고 삼성 SP홀딩스 네, CDMO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삼성 SP홀딩스뿐만 아니라 CDMO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고요. 사실 이거는 여기 나온 종목들은 당연히 전부 다 매매를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중에서 언젠간 또 매매, 제가 이거 한 50종목이면은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네, 저도 당연히 55종목 다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본인 제 기준에 맞는 종목 매매하는 거고, 제가 이거 그 종목 히스토리나 관련 뉴스 체크해드리는 것은 이 여기 나온 종목들 다 매매하셔야 돼요. 이 일정 있으니까 이거 꼭 다 매매하셔야 돼요.가 아니라 주식은 결국 확률 싸움입니다. 결국 선택과 집중 싸움이고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기회비용까지도 고려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심리 싸움인데 결국은 선택할 때까지 내가 선택하는 데까지의 확률을 단 1%, 0.1% 만이라도 매주 매일 매시간 늘리려고 뉴스 체크하고 종목 히스토리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지금 가볍게 설명드리는 그냥 짧은 그 한 줄이라도 나중에 종목을 골랐을 때 점상 앞에 점상 기록이 있네 이것 때문에 이걸 골랐을 수도 있고 그때 그 예를 들어서 유진 로봇은 자율주행이라는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자율주행 관련주죠. 이 한마디가 나중에 로봇 매매 나 로봇주 해야지 하고 차트도 비슷한 거 한 두세 개 골랐는데 갑자기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투자를 엄청 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으면은 로봇주 고르더라도 자율주행까지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을 골라서 매매 승률이랑 수익률이랑 수익금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하는 공부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왜 추천주 없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도움됩니다. 분명히 한 영상으로는 도움 안 되겠지만은 이 매주 잠깐 그 준비하신 그게 결국에는 알게 모르게 본인 그 무의식 속에도 쌓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직관 어느 순간 그 무의식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종목 고를 때 그 직관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거 도움 되시라고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에서는 일단 스페이스 X 상장 관련된 이슈 있어갖고 좀 튀었었고요. 내년에 아마 상장할 것 같다고 그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다가 글을 남겼고 동의를 하는 말이 나왔고 일단은 관련주들이 몇 개 더 있긴 한데 이 세 개는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개는 우주 섹터 이어질 것 같고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한 기업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미래에스 벤처 투자도 관련주고 있긴 한데 그쪽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페이스X 지분 투자 관련주 하면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 쪽도 좀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료 AI는 사실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트럼프 일가 관련돼서 그쪽 투자 관련해서 이 그 셀바스 그룹이 엮였는데요. 거래 대금이 조금 터졌기 때문에 뒷파동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단순 일회성 이슈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네, 투자하고 이제 언젠간 성과가 나올 거고 어떤 액션이 있을 거여서 그래서 이것 쪽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 쪽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슈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회사가 안 좋다라고 설명은 못 드려요. 근데 지금 건설주들 중소형 건설주들 중에서 재무가 탄탄한 데가 지금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기술적 분석으로 단타성으로는 그거는 선택 사항이시기나 가치 투자나 장기적으로 장기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력 설비. LS 마린 솔루션은 제가 코스닥 편입 종목 그것 때문에 또 강하게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종목 중 하나고요. 그다음에 일진전기랑 대원전선도 일단 전력사업비 관련주로 한번 튀었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 그다음에 이 스페셜티 케미컬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지금 그 인리 관련해서 투자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면서 한번 시세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 대장주들이 지금 따라오는 흐름인데, 지금 2차 전지가 진짜 2차 전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ESS 쪽이랑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심지어 다른 지금 인리 광물 투자 그 성공 그것 때문에 더 강한 모멘텀을 받고 있고, 2차 전지도 저는 근데 내년에 업황이 개선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LG 엔솔도 지금 ESS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매출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한번 테마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도 그때 여기에 제가 지난주 했던 거에 태용까지 추가해 드렸는데, 태용도 당연히 튀었고 우진도 튀었고요. BHI도 신고가 흐름 나왔습니다. 자동차 이거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슈어 소프트테크 자율주행 관련주고, 여기가 원전인도 엮여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원전을 만든다, 그 자율주행을 만든다가 아니라 그 모의 실험.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매번 옛날에는 뭐 자동차 뭐 사고 실험을 막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게 가상 세계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네, 그런 오류들을 찾는 네, 그런 기업입니다. 네, 원래는 이 슈어소프트테크가 현대차에서 지분을 상대 2대 주주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 상장 이후에 매도를 하면서 최대 그 주주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그 정도로 실력 있고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재무가 튼튼한 것 같지는 않은데 기술력은 있어서, 그다음에 끼 있는 종목이어서 이 종목은 차트적으로 공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일단은 시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추후에 눌림 구간에서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 오토에버랑 현대 모비스 강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눌림 나오면은 네, 아마 저도 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뉴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영상이 자꾸 길어져서 조금 좀 압축하고 싶은 마음과, 그 다음에 사실 예전에는 대본처럼 해서 압축 하다 보니까는 조금 더 자유롭게 풀었을 때 나오는 네, 이것까진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잘려가서 사실 고민이 조금 됩니다. 네, 그럼에도 너무 길어지지도 않게, 또 중요한 내용들이 빠지지도 않게 좀 그 중점을 잘 잡아가면서 영상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큰 뉴스에서는요, 그 우주, 네, 버핏도 소로스도, 네, AI 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우주다, 네, 동감합니다. 네, 중국이나 지금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최근에 누리호 또 4차 성공하면서 기대감이 높였고요. 좀 이따가 뉴스 한 번 더 체크해 드릴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우주산업 지원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표명을 하는 상태여서 정책 모멘텀 지원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그 미국 빅테크에서 관심 있냐. 네, 지금 아마존이랑 그다음 테슬라, 스페이스X에서 네, 지금 준비 중이죠. 그래서 그 거시적으로 준비 그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대형주 먼저 움직일 거고 중소형주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관심 있게 26년에 아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 후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값에 이어서 은값이 지금 폭등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은값 그 JP모건에서 작년부터 진짜 은을 쓸어 모으다시피 했어왔고, 이거 제가 컨텐츠 올리는 곳이나 아니면은 이거 제가 아마 옛날 영상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지금 온스는 $60가 돌파했는데 그 이상 보고 있는 목표치들이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뭐 당연히 지금 달러도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원화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 흐름은 계속 될 수 있다. 근데 은 관련 테마가 형성된 적은 있는데 막 주도 테마까지는 올라온 적은 없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형성이 되면 체크를 해드릴 거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확실히 지금 자산들, 그다음 실물 자산들,
특히나 뭐 또 자원 광물들, 뭐 우리가 보는 부동산들, 진짜 그것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반대로 달러랑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식시장도 코스피 4천간에 5천간에 코스닥 1000간에 뭐 당연히 뭐 매출도 늘고 뭐 반도체 AI 모멘텀 그런 것도 있는데요. 원화의 가치가 녹아내리니까는 그냥 삼성전자가 원래 10만 원 해야 될 게 12만 원 가고 15만 원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반도체가 많이 팔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상당 부분은 그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어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 관점에서도 시장을 조금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그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는 15만 원을 가면은 고평가가 돼버리고 SK 하이닉스는 이미 숏을 때려야 되는 종목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은 이미 뭐 퍼가 어느 정도까지만 가면은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원화 가치가 일정하다는 그 전제 하에서 네.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일정했으면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저렇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심지어 추가로 금리 인하까지 더 진행될 거다라는 거시적 환경에서 이 시장을 조금 해석하셔야 말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네. 이것 때문에 CDMO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당연히 한국이 가장 1수의 기업이 그 나라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있었죠. 금리 인상한다는 그건 없었고, 뭐 0점 반대가 3명이 있었습니다. 연준 의원 중에서. 한 명이 0.25 말고 0.5를 내려야 된다 해서 하나 반대가 있었고, 둘은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 네, 금리 인상은 없었습니다. 내년도 이 기조는 이어질 건데, 결국엔 내년에 몇 번을 하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도 이제 바뀌었다고 했죠. 기존에는 휴전 관점에서였는데 이제는 종전 안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주들 과하게 눌리면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지난주 SGT였고 뭐 데모도 잠깐 슈팅이 한번 흐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미국 빅테크에선 이거는 스페이스X 관련 그거죠. 뭐 원래는 뭐 800조, 1000조 이야기 나오다가 뭐 2000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이게 될진 모르겠는데 그만큼 꿈과 희망을 갖고 있다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재료가 크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챗 GPT가 그 버전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이번에 월트 디즈니 그 지분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구글 TPU 제미나이 3의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냥 뭐 그래서 GPT-5에서 6가 되는 게 아니라 5.2에서 5.3으로 가는 단계여서 뭐 엄청난 뭐 업그레이드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호평이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반격도 시작이 되고 있구나, 앞으로 계속 더 두 기업 치열하게 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 쇼크 있었고요. 브로드컴도 쇼크가 있었습니다. 오라클은 둘 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해석되는 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고, 솔직히 저는 오라클이 급락이 나와갖고 브로드컴 발표 때 급등이 나오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좋았는데 브로드컴까지도 11%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솔직히 전 과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금요일날 반도체가 많이 빠졌는데 뭐 또다시 버블 얘기 또 나오고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바로 반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렇게 저는 큰 악재라고 판단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눌린 김에 한두 번 조금 더 빠지고 횡보하다가 다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마이크론 실적 발표 모멘텀 기준으로 다시 반등을 하거나 다른 이슈로 다시 한번 매물대 소화하면서 가는 게 우리나라 시장 대응하기도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점 체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증시 이슈 체크해 보면요. 그다음 배당 그 분리과세 내년 4월부터 받는 그거 있어갖고 근데 연말에는 날 추우면 배당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단기 투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배당주 하시는 경우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 상법 개정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서 저도 예전에는 배당주 잘 안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차트 관점상으로도 그냥 배당주 들어가도 될 정도로 괜찮은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자금이 커지다 보니까는 배당 욕심도 나는 것도 사실이어 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모아간 것도 있긴 합니다. 네,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세이버스 그룹 추측으로 해갖고 의료A 프로젝트 해갖고 그 트럼프가에서 만든 그 기업에서 뭐 그 러브콜이 있었다 해서 한번 장대양복을 뽑고 다음 날부터 좀 조정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위치도 그렇고 재료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뭐 애물 정도다. 뭐 그냥 맞아요. 그 수수는 이 투자 규모나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막 대규모 투자다 이거는 아닌데 트럼프 일가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좀 크죠. 네, 그래서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 특히나 아까 전에 그 두 종목 체크해드렸죠. 그다음에 3빌리언까지 세 종목이죠. 그 종목들은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도 압니다. 지금 현대차가 뭐 자율주행으로 먼저 치고 나갈 것도 아니고 테슬라 제낄 것도 아니고 결국에서는 현재로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로봇 공장이랑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성장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로봇 현대차를 이제는 자동차 찍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 찍는 회사로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R 관련 뉴스들, 지난주에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죠. SMR 쪽 보시라고 그러면서 태용까지도 같이 체크해드렸는데 태용도 금요일날 시세 급등으로 마무리했고 그다음 BHI 같이 체크해드렸던 BHI랑 우진도 신고가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SMR 이슈는 계속 나옵니다. 대형 원전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원전 떠올리면 대형 원전이었는데 이제는 SMR이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아마 정말 필요한 대 AI 시대에서는 로봇 시대에서는 정말 필수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꾸준히 이 테마는 꾸준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퓨리오사 퓨리오사가 국내 상장하는 건 아닌데 관련 주들이 있죠. 아마 양산되고 매출 나온다 이런 뉴스가 매출이 얼마 팔렸다 뉴스 나오면 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관련주들 한 번 정도는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원전이고 유리기판 관련해서 뉴스 있었고요. 뭐 피롭틱스나 뭐 SKC 그다음에 관련주도 몇 개 더 있죠. 지금 반도체가 만약에 이번 주 돌아온 주에 조정이 나오면은 저는 조금 아마 차트 자리 보면서 대장주들은 조금 아마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고속터미널 관련해서 토지 자산주들 이거 있었던 거 새로운 종목이 추가될 수도 있고요. 그 지금 지난주까지 경방까지 나오고 한 지금 거의 10종목 가까이 되죠. 그 종목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그 현대차가 CES에서 자율주행 공개한다는 그 이슈랑 로보택시 공개한다는 이슈랑 그 미국에서 중국산 라이더를 퇴출한다는 그 뉴스가 맞물리면서 뭐 유진 로봇, SOS랩,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슈어 소프트테크까지도 이제 튀었습니다. 현대 모비스까지 가벼운 이슈가 아니고 장기 호재가로 작용될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OS랩은 이제 라이더 기업인데 로봇
로또 관련주로 엮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면 좋고, 재무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일단은 시대적 관점에서는 모멘텀은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세가 나오고 나서 거기서 보시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사람들의 관심이 잠깐 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시대 정신이랑 모멘텀이 살아있으면은 그때는 공략해 보셔도 가능성을 두고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K조선, 네, 여전히 수주잔고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선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걸 뛰어넘는 또 다른 수주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주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회의에서 매년 한 번씩 발삭해야 된다고 지원해주겠다. 돈 부족하면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런 그 유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이 산업 섹터의 모멘텀이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현대차 이거 그 CS 뉴스 체크해드렸고, 통신 관련주들도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시세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5G가 아니라 그 정확히 주식에서는 이제 6G 테마로 보셔야 됩니다. 6G 테마가 로봇이나 뭐 에어택시나 뭐 향후 미래 관련된 기술의 6G가 필수여서 그 관련주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ESS 관련 뉴스 있었고, 이쪽 계속 체크해 드린 거는 2차 전지 쪽 좀 보셔야 될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랑 스테이블 코인 아직 시세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이쪽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 연말이어서 너무 무리하게 매매하실 보다는 조금은 추가 조정도 염두하시면서, 진짜 자리 확실한 거는 공략해도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 승률에 도움되셨으면 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잘 관리하시고 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